세계 바이오 디젤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 445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626억 달러로 86조 원 성장할 것 전망된다. 전평균 3.8에서 7.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신재생 에너지 촉진 정책, 에너지 안보 및 석유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 그래서 미국, 유럽,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규제 및 정책,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바이오 디젤의 낮은 배출가스 특성, 이게 단독으로는 쓰기가 어렵고요. 경유 같은 데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유럽이 전통적인 시장 선도주자고 2009년 기준 49.8%를 점유하고, 미국이 높은 생산 점유율 3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4.4%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제가 석탄을 갖다 가스화 시키는 데다가 산소를 조금 넣어주거나 프로테이지를 터지지 않을 정도로, 또는 이렇게 수소산소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이렇게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경유를 판매를 할 때 산소를 조금 조여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 비행기와 배에서 산소통, 수소통을 넣어주고 섞어주는 구조,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섞어주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만 넣는 게 아니라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활하게 고품질의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석유를 끓일 때도, 우라늄 할 때도, 원자력 발전할 때도 보일러 탱크를 10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50개도 되겠죠. 40개짜리 10개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막대 방식이 뭐 필요 있냐, 이게 그 가루나 입자 또는 이렇게 뭐죠, 이게 되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비행체 연료로도 쓰는데요. 이렇게 가루를 갖고 다니고 액상으로 만들고, 여기서 가스로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비행체 연료로도 섞어 쓰거나, 미사일 같은 데 이렇게 추가로 장착해서 뭐 휴무포라든지 이렇게 마 15종, 20 정도 나타내서 유인 비행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을 한다는 거죠. 또는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해서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미사일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석유, 가스, 화학 발전, 또 화력 발전할 때 보일러 탱크를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서 수백 개라든지 또는 수십 개, 몇십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물통으로 보일러부터 옮겨서 잠깐 끓여서 전기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회전축을 돌릴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으로 돌려도 되고, 원료가 석탄, 석유, 가스,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풍력을 만든 전기로 돌려도 됩니다. 소규모서부터 큰 것까지 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감아놓고, 구리선에다가 이렇게 좀 두텁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에서는 이것이 어떤 카패시터가 되면서 언어프 구조는 트랜지스터, 여기다가 이게 플로팅 게이트로 해서 저장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내적 예를 들면 내적이 8조금밖에,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에 있는 염료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간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수십 개나 수십 쪽에 넣어가지고 주소를 넣어서 전기에 있는 염료에 따라 살 수 있고, 사이즈를 따라 대중소 해가지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광저장 장치도 광섬의 끝단과 이게 반도체를 이용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개해서 대중소 해가지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를 회전축에다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기존의 모든 인버터 발전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모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모터나 발전기에도 이 방식을 똑같이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연구 자성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로 들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진 형상으로 연구 자석이 좀 더 여력이 더하다. 연구 자석이 가운데 들어가고 위에는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서 샌드위치식의 차례차례 쌓는 이런 연구 자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방식은 모터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런 거는 전자석, 스피커, 기타 다른 데에서도 이게 다 들어간다. 모터 발전기 들어가고 인버터 발전기도 들어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해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제트 엔진 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각도를 틀리게 해서 10군데라도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터빈 방식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세 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 두 군데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제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라이기 같은 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입구에 바람 들어올 때 입구를 접해서 하나 두 개, 5개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는 10군데 통로를 통해 들어오면 좁혀져 갖고 압력이 세서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와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제기술인데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거기 송풍기에서도 컴프레셔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공기 탱커 방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안에서 컴프레셔처럼 압축을 조절해 가지고 연소실에 넣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빙치에 따라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연소 기관을 둬 가지고 비자리 오면 딱 피하고 되게 지금은 선회 방식이죠. 잠수정에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잠수정 같은 배 같은데 프로펠러 들어서 첨토를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피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오토바이 같은 데도 하면은 현재 매연이 상당히 저감되거나 배 자동차나 배 같은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충분한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믹서 이렇게 연료와 믹스하는 혼합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추가로 산소, 수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체 연료를 쓸 때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거나 그것이 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수소, 산소가 여기서 이렇게 불안건성이 2대1인데 2대1에서 1대2, 2대 1.2 현재 비율을 높여가지고 산소를 많이 넣으면 2대2도 되고 2대10도 되고 많이 넣으면 이것이 훨씬 더 고화력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이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석유를 같이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테이지를 변경시킨 수소, 산소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휘발유나 또는 바이오 디젤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다가 어떤 공기 탱크 방식은 이게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우라늄 발전할 때도 원자력 발전에 쓸 수 있는데요. 공기 탱크를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충분한 공기가 함유되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수소산소도 공기입니다. 그 수소산소 통을 갖고 다니면서 한소통일을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거나 휘발유 또는 경유, 석유에다가 바이오 디젤, 석탄 가스에다가 산소를 넣어주거나 터지지 않을 동안 수소를 넣는 수소산소를 같이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유 정리할 때는 수소산소, 이산화탄소를 넣어준다. 하시면 되겠어요. 석유도 이렇게 물통 단위, 이렇게 통 단위로 작게 끓여가지고 한 군데로 옮기면 훨씬 더 빨리 끓여져요. 석유가. 그래서 보다 많은 석유 증산이 가능하다. 우라늄 또는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은 보일러 물통을 5개, 10개 이렇게 100개 해가지고 모듈 당전해서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통으로 해서 거기서 자꾸만 데워가지고 전기 발전을 한다. 또는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회전축을 또는 자동차 엔진 같은 회전축을 감아가 굵기한 구리선 감아고 연구자석 여러 겹 수십 겹 돌려가지고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해가지고 그 가루나 입자에서 대중소 홈을 좀 파준다. 그렇게 되면 표면적인 넓어진 영상으로 인구자석 능력이 더하다. 연구자석을 이렇게 회전축에 넣고 돌려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연구자석에서 사실상 더 많이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방식이라서 구리를 넣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러면 태선은 앞뒤로 에덴슨 직류로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를 넣어주면 그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주파수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시면 제기술이 돼요. 모터에도 제가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감안하면 이게 섬세한 동작도 가능하고 파워 있는 동작도 가능하다. 적어도 2가지 사이즈 이상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소리로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자석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석탄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이것을 돌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을 돌려도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으로도 화목난로로도 돼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자동차 위에다가 태양 전지판 놓고 이것을 그 전기로 생산된 걸 회전축을 돌릴 수도 있고, 풍력을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풍력을 발전기를 둬서 물레방식으로 해가지고 돌린다 그러죠. 물레방이 또 홈을 좀 파주거나 터빈 거죠. 터빈 블레이드 또는 터빈 전기 발전할 때 터빈으로 홈을 파줘서 회전을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캠핑용으로 작게 5m, 10m 해가지고 크게도 만들어 20m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저기 바닷물에 띄어가지고도 바닷물 움직임 뭐 생산하거나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집안에 보면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터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휘르륵 돌아가는 거 위에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홈을 파면 더 잘 돌아가는데, 그거를 다가 이제 발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시면 저기서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걸로도 숫자를 많이 하면 그것도 발전이 꽤 된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 개 놔가지고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돌려가지고. 어차피 바람 들어오면 잘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소형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걸 두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도 이렇게 태양전지판 있고 조명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바이오 디젤 같은 걸 얘기하다가 제 기술 일부러 제가 언급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석탄 증기화 시장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에도 그래서 이렇게 수소나 산소 이렇게 또는 산소 정도를 섞어줄 수 있다. 또는 바이오 디젤에다 공기를 섞어 갖고 넣는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다. 휘발유, 경유 이렇게 모든 석유에다 공기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섞어줘서 판매하는 것, 또는 자동차에다 갖고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체, 배에다 갖고 다니면서 공기를 유입해서 그걸 섞어주는 장치,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수소, 산소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비행체 연료를 쓸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 원자력 발전할 때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석탄 발전할 때도 석탄 발전과 석유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석탄 가루를 넣어주고 석유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석탄 가루 그다음에 입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발전을 하면 꽤 어떤 보일러 물통 이렇게 100개 넣어가지고 30개, 20개짜리도 10개짜리도 있고 물 볼통으로 옮겨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적다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1개짜리도 돼요. 모듈식으로 하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끓여진다. 그래서 큰 설비가 엄청난 시설 투자가 필요 없이 금방금방 만들 수 있어요. 석탄을 가루로 넣어가지고 태우거나 입자나 그러니까 쪼개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난로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규모 어떤 생산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얘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그래서 매연만 좀 제거를 좀 해주면, 가루 방식이면 완전 탄단 말씀이죠. 완전 타기 때문에 가루 플러스 석탄 증기화된 것을 같이 사용하거나, 석탄 증기화된 것을 단가가 높긴 하지만 빨리 끓일 수 있다. 거기다 수선사를 넣어서 그걸로만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석탄 증기화 플러스 석유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고, 우라늄 방사능 염려가 없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를 넣어줘도 되죠. 그래서 또 석탄 증기화된 거 또는 천연가스, 석유를 같이 동원해서 끓일 수도 있으나 복잡한 거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석탄 증기화된 걸로 곧바로 끓여서 모듈 방식으로 5개, 10개, 100개 해서 큰 물 볼러통으로 옮겨서 발전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전할 때는 회전축을 오토바이 회전축에 돌리는 방식, 증기 발전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단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디젤이 종류가, 바이오 디젤은 주요 원료를 따라서 식물성 유지, 폐식용유, 유체유, 동물성 유지, 소그림 등을 메탄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동물 폐기물에 나오는 것보다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형태이며, 사용 방식을 따라 순수 바이오 디젤과 경유에 혼합된 형태로
순수 바이오 디젤 단독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그린 디젤로 만들어주거나 바이오 디젤 생산 과정이 부산물로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박류도 생산된다. 콩기름, 유체, 폐식용, 식용유들이 주원료가 가장 일반적이고 소기름, 돼지기름, 동물성 지방 어차피 버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굉장히 가장 널리 쓰는 연태로 유지를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만든다. 그래서 그린 디젤 신재생 바이오 디젤 유지하지만 다른 생산경 수소 첨가 분해들을 거친다. 수소 첨가 기존 디젤과 더 유사한 특징을 합니다. 산소는 안 넣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수기 같은 데나 아니면 지금 단독으로 물을 넣으면 거기다 공기를 추가로 유입해 주거나 산소를 넣어주는 것에 산소나 찬산을 넣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다 물을 담으면 이게 자기 공기를 혼합시켜서 영존 산소를 높여주는 식으로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공적인 산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 뭐 먼지만 걸러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굉장히 히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수기에다 둘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몸을 씻는데도 해서 몸을 씻는데도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영존소스를 이렇게 목욕할 때 추가로 넣는 방식도 될 수 있다 하시면 되겠고 보일러 같은 데서도 물금 전기 온수기는 할 때도 이거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 온수기든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훨씬 더 몸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히트할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수기가 히트 칠 것 같은데 공기만 집어넣어도 인공적인 산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탄산을 집어넣는 기술을 공기를 단독으로 정수기 위에 그래서 정수기 물 넣어주면은 거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술을 넣어도 되잖아요. 술에다가 어떤 공기를 추가로 첨가시켜서 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존 산소를 높이는데 아니면 산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판매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맥주에도 되고 포도주도 되고 이렇게 뭐 과일주, 뭐 매실주, 그다음에 소주, 위스키, 막걸리에도 이렇게 산소를 넣어주거나 공기를 추가로 넣어서 하시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산소를 공기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좀 콜라 같은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료수 회사에서도 공기를 넣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석유 정제할 때도 이게 공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수소산소를 넣든지 추가로 이산화탄소도 넣을 수 있다. 넣을 때는 상중하로 넣어주고 여러 군데에서 넣어서 이게 믹스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자동차나 선박 이렇게 어떤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믹스하는 기능을 연료하고 공기하고 섞어서 믹스하는 기능을 넣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방사능 영향 없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네. 바이오 디젤 혼합 연료 경우에 바이오 디젤 일정 비율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순수 바이오 디젤은 저온에서 동결점 문제로 순수 바이오 디젤 100% 바이오 디젤로 특수한 조건이나 적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유, 바이오 선박유, 그래서 바이오 디젤 생산군의 부산물인 글리세린 등을 활용하여 난방, 발전, 선박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순수 바이오 디젤 100% 바이오 디젤은 특수한 조건에 적용하는데 보통 경유에다가 바이오 디젤을 일정 부를 국내는 3.5%, 해외는 7에서 10% 혼합하여 사용한다. 근데 뭐하러 그럴까? 원가가 높은데. 네, 어쨌든 뭐 사용을 하니까 네. 그러네요. 환경 친화적 연료 수명 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에 감소하여 참수 중립력을 인정받는다. 동결점이 높아서 겨울철에는 경화의 혼합 비율을 높여야 된다. 겨울철에는 경화의 혼합 비율을 높여야 된다. 식용유 등 원료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단점을 좀 볼게요. 대두, 유채, 팜, 코코넛 같은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종류가 단점. 추울 때 잘 굳는다는 좋은 유동성 부족이 있고요. 이게 좀 문제네요. 치명적인 거죠. 높은 가격, 그 다음에 원료 확보 경제 및 환경, 산림 파괴, 토지 이용 변화가 있는 생산 과정의 존류 중에 따른 탄소 배출 논란을 이야기한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뭐든 나무를 자르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식물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식용유라든지 폐식용유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가격이 올라가요. 낮은 온도에서 젤처럼 굳어주거나 여과기가 막히는데 열려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특히 파묘가 그렇답니다. 일반 경유보다 단가가 높아서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경유 가격이 상승, 폐식용유 원료 수급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토지 이용 변화, 팜 유체 대배를 해서 대규모 산림이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묘 기반 바이오디젤의 경우 토지 이용 변화로 해서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분 한방이 높을 경우에 식물 기반이기 때문에 커먼 레인 디젤 엔진 고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지만 산림 파괴와 탄소 배출 문제로 지속 가능성 논란이 크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네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제 비료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농경주가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추운 기후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계열점 영하 5도이기 때문에 석유기 겨울 웬만하면 겨울인데는 못 쓰겠네요. 석유기반은 경유보다 높아서 추운 기후에서 오다발에 쓸 수가 없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구세주 될까? 이런 것도 있네요. 폐식용유 같은 거는 다시 걸러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다른 거 조금 이렇게 콩기름이다 그럼 첨가를 해가지고 싼 맛으로 공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폐식용유를 한번 볼게요. 콩기름은 좀 싼 맛에 공급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폐식용유는 주로 치킨집이나 가정에 사용되는 콩기름, 파묘 등의 식물성 기름인데요. 바이오디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에다가 정제된 폐식용유에다가 메탄올과 촉매를 주로 이게 수산화 나트륨을 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글리세린이 생성된다. 그래서 바이오디젤의 상층과 글리세린 하층을 분리하고요. 바이오디젤은 다시 한번 정제 및 수세가 된 고순도 연료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연료로서의 콩기름, 폐식용유 자체가 대부분 콩기름이나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것이다. 사실상 사용한 콩기름을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씁니다. 폐식용유 자체가 일단 이게 좀 깨끗하게 좀 정제를 해가지고 이걸로 음식을 다시 깨끗하게 하면은 식용유를 조금 섞어가지고 식용유를 좀 섞어서 할 수도 있게 좀 싼 게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식용유 중에 가장 싼 식용유 중에 가장 싼 식용유는 대두, 콩기름과 옥수수유라는데요. 이 두 가지 대두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두 콩기름을 조금 섞거나 옥수수를 섞거나 해가지고 튀김 요리에 옥수수는 좀 프로테이즈를 섞어서 카놀라유가 이렇게 콩기름이 제일 싼 것 같은데. 단가 차이
콩기름과 카놀라의 단가 차이를 볼고 카놀라가 비싸네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콩기름에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옥수수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 콩기름 다음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폐식용유가 만약에 허가만 난다면 이것을 한번 정제를 거쳐가지고 옥수수유, 콩기름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지금 허가가 날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수거 과정에서 좀 깨끗해야죠. 예. 옥수수의 장점은 약간 고소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좀 고소하다. 그래서 튀김열에 적합하다. 그리고 콩기름의 장점. 기존의 포도씨유 콩기름과 여러 가지 옥수수유를 좀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튀김 요리에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콩기름과 또 카놀라유를 섞어줄 수도 있고 콩기름과 포도씨유를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포도씨에다가 또 어떤 다른 것을 섞고 피도씨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저도 잘 안 먹는데 이제 콩기름이 싸네. 포도씨유 가격 상승 2022년 들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럼요. 포도씨유가 지금 선호한 사람은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아니면 콩기름이나 기타 다른 옥수수유도 괜찮으니까 좀 섞어서 내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각종 향료를 넣는데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해서 향료를 조금 넣어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콩기름에다가 옥수수유를 좀 섞어서 하면 튀김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